자, 공수처장이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우를 언급하면서 체포 과정을 집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공수처에 마련해둔 저 포토라인을 두고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김우식 교수님, 사실은 이 포토라인에 현직 대통령을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공수처가 정말 대통령에게 그래도 예우 있고 격식 있는 적법한 조사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른바 뭐 망신 주기를 하려는 의도인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말이 많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공수처가 뭐 할 일을 하는 건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공수처가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설 때는 포토라인을 없애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직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에요. 신분 자체가. 그런 분을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만약에 모셔온다면 포토라인을 세워서 그 앞에서 세우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팔을 끼고 있을 겁니까? 저는 상상이 되질 않아요. 예. 저는 공수처가 저렇게 무리하게 하는 건 그러니까 빌미를 자꾸 주고 욕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게 이 12.3 계엄 사태가 난 이후에 공수처, 그다음에 군검찰, 검찰, 그다음에 경찰 특수본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했을 때 공수처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출국 금지를 했어요. 예. 현직 대통령한테. 아니 현직 대통령한테 출국 금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언론에 공개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공수처가 지나치게 편향적인 의심을 살 만한 정도의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의혹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도 포토라인 설치는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환에 응하지 않은 대통령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강제로 체포를 해서 양쪽에 팔을 끼고 수사관한테 양쪽에 이렇게 끼워서 그 세워서 뭘 하겠습니까? 저게 외신을 타고 전 세계 전파가 돼 보십시오. 그게 누구 망신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공수처가 지나치게 좀 언론 플레이나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사길 만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양쪽 다 자제해서 좀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과 국격을 좀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공수처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두고 뭐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수처가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무적 판단도 미숙하고 또 인력도 모자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저런 부분은 언론의 요청에 의해서 아무 고민 없이 받아들인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언론은 당연히 저런 걸 원합니다. 근데 저런 걸 원한다고 공수처가 저걸 다 응해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과단성 있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공수처장이야 누구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 포토라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이 저 앞에서 서서 응대해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뭐 체포 가능성도 아직도 반반이라고 보이지만 체포에 설령 공수처에 오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와 같은 예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가 될 필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두 분 패널 분 말씀에 동의하고요. 공수처장께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물론 아직 여러 혐의들에 대한 조사가 만약에 이뤄진다면 조사는 조사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최대한 존중하고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김금식 실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국가적인 어떤 신뢰도라든지 외교,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공수처가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가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공수처장께서 포토라인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구속도 불가피하다라며 자, 지금 체포 단계인데 지금 구속까지 민주당은 입장을 냈어요. 구속도 불가피하다라고 구속시키라고 하는 건데 일단 뭐 여야 모두 다 좀 차분하게 이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는데 지금 체포 영장이 지금 전달될지도 모르는데 구속하라는 것은 좀 더 많이 앞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이제 뭐 5천만 국민이 뭐 모두가 다 뭐 구속하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그러나 이제
그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행위로 봤을 때는 저도 구속의 필요성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처우를 이렇게 존중해왔기 때문에 공수처가 아닌 공조본에서 무려 3번이나 소환 조사를 했잖아요. 불응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불응하셔서 저렇게도 영장 집행이면 누가 저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협의해서 영장 집행하나요? 그러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공수처도 비판받으면서까지 저렇게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구속의 필요성을 저도 주장하는 이유는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관저에서 한 달 동안 가만히 계셨으면 구속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편지를 써서 이제 대한민국과 당도 못 믿겠다. 진짜 그 실시간 유튜브를 보는 우리 진짜 이런 분이 애국 시민회에서 저렇게 유혈 사태를 자극하는 만한 행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오늘 공수처가 그렇게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2일, 3일 이후에 어떤 또 편지를 써서 극단적인 편지를 써서 하게 되면 더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이렇게 체포영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통령이 예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참모들도 이제는 좀 당당하게 나서고 체포라면 뭐 그 여러 가지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불법적인 요소는 수사를 받으면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일단은 뭐 체포를 하는 목적은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지 반드시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뭐 꼭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분리되는 어떤 형사 절차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저의 대치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관저를 경호하는 경호 인력이 얼마인지는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되어서도 공개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한 80명 정도의 공수처의 체포팀 인원도 만만치 않은 인원수이기 때문에 관저를 지키는 어떤 상당수의 어떤 경호 인력 그리고 공수처의 어떤 체포팀에 적지 않은 체포 인력들이 현재 이 관저 경내 어느 곳에선가 대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도 저희 돌직구쇼의 화면대로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현재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 이제 김국식 실장님이 국격의 문제를 논하셨잖아요. 아무리 뭐 엄중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격의 문제는 양측이 모두 다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적절한 대목도 아마 이렇게 외신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과연 해외에 어떻게 비춰질지 여부도 많은 국민들이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인데요. 오늘 만약에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질지 아닐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자, 공수처의 의지는 다만 굉장히 강경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앞에 외부 철문과 1차 버스 경호의 어떤 저지선을 넘어서 현재 관저 더 안쪽으로 공수처 인력들이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저 관저 건물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 관저 건물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꽤 멀고 골목골목마다 어떤 경호 인력들이 배치게 돼 있다라는 김용태 의원님의 설명도 앞서 저희가 해드린 만큼 중간 어디인가에서 또다시 어떤 대치 상황 내지는 논의 상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체포영장 불법이다. 집행 과정도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김우식 교수님, 예. 이 영장 만료일이 6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영장 만료일인데요. 오늘 공수처가 저렇게 완강하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집행 과정에 정말 단 하나의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외신에서도 지금 생중계하듯이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과정이 정말 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역동적인 대한민국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많은 외국분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장 놀라운 외국 사람들의 그 반응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현직 대통령도 시스템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시켜서 끌어내리더라. 이런 부분에 많이 놀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고 특히 이제 제가 외국 학자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져서 대통령을 정말 양손에 팔을 끼고 수사실까지 조사실까지 데려간다면 그분들은 또 놀랄 거예요. 와,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나라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예. 정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체포 집행 과정 자체에 가장 중요한 건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설사 그게 마무리가 잘 되었다 치더라도 그 이해 과정도 대한민국의 국격이란 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심 끝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도 경제와 외교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당시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가장 완강하게 대통령께 계엄을 반대했던 분이 조태열 외무장관과 최상목 기획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잘 아는 사람과 외교를 아는 사람만큼은 계엄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말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과 그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혼란 상황이 전 세계가 바라볼 입장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확실성과 외교적 불확실성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빨리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마무리가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된다고 한다면 공수처도 또 대통령도 또 대통령 측을 지지하는 분도 또 대통령 측을 반대하는 분도 정말 조금 자제하면서 대한민국이 정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이 국방부를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군에 문의가 좀 들어간 모양이에요. 합참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다라고 합참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수방사 산하의 어떤 경호부대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합참의 설명대로라도 관저 내에 수방사 산하의 경비단이 군 병력이 공수처의 한 80명의 체포팀과 현재 대치하고 있다라는 상황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용태 의원님, 지금 벌써 6시에, 아침 이른 시간 6시에 6시 조금 지난 시각 과천 공수처에서 체포팀이 출발을 해서 9시 45분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0시인데 과연 공수처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오늘 대치할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기간 대치가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저 정문에서 관저까지 올라가는 길이 제 기억상으로 굉장히 길었던 걸로 기억하고, 네. 처음에 채널A 영상을 봤을 때는 정문은 굉장히 넓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길이 올라갈수록 아마 길목이 더 좁아졌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건 어떤 경호상의 이유도 있겠군요. 뭐 과거 이제 군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쓰셨던 공간이었나요? 제가 그 누가 쓰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군이 쓰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군 VIP에 대한 경호를 생각하고 관저를 지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길목마다 좁아지는 길목마다 뭐 1지대, 2지대, 3지대처럼 이렇게 방어지대를 구축해서 경호 초소가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경호처와 또 공수처와 대치가 장시간 아마 오늘 저녁이나 밤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사실 김근식 실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체포영장을 법원에 발부받은 것만으로도 저는 정치적인 정당성을 공수처 나름대로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또 무리하게 집행해서는 충돌이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시 대통령 측과 협의해서 수사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 아마 오늘 이렇게 강제 집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마 대통령 측과 변호사분들도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차, 3차 계속해서 공수처가 강제적으로 집행하면 경호처와 공수처가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거는 대통령으로서도 옳은 판단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공수처의 이러한 강제 집행이 추후에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근식 실장님께서는 공수처의 집행과 관련해서 이제 국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 저는 국민통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수치를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각종을 보면 지금 일정한 숫자로
이제 지지층이 양극단의 지지층, 그 중도층과 좀 나뉘어 있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갈라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2016년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을 때를 반추해 보면 탄핵이 인용되고 광장의 정치가 시작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러한 정말 국민들 간에 갈라지고 분열이 반목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히 보수 지지층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영장 집행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의 이번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여러 건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수 지지층들이 이것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광장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할 텐데 그것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옳은 일이냐 정치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도 보수 지지층들한테 최소한의 이러한 수사 과정을 납득할 만한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체포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한 뒤에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저는 응당 국민 통합 과정에서의 맞는 길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과거에 외교부. 사용됐던 공간이긴 합니다만 과거 이제 청와대의 대통령이 거주했을 때 청와대 안에도 사실은 이 군 경비단과 그리고 경찰 소속의 이 경호 인력과 경호처 소속의 직속 요원들이 삼중 경호를 했었던 그 시스템 그대로 경호 프로토콜은 이 한남동 관저로 옮겨왔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님 설명이 맞고요. 이 청와대를 과거에 이제 김용주 의원님 네. 경호했던 과거 이제 청와대 경호 인력들을 보면 곳곳에 사실은 경호 인력들이 지금 배치돼 있었거든요. 이제 그 경호 인력들은 고스란히 다 현재 한남동 관저로 다 옮겨왔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거주하는 뭐 인력의 어떤 그 한계가 초기에는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대통령 경호 시스템은 불변했을 것이고 뭐 큰 변동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방금 김용태 의원은 오늘 하루 종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오전 정도 내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대통령이 신병을 인수할 때부터 며칠간, 몇 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새벽과 오전 중에 신병 인도를 해야지 오랫동안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서 하루 종일을 다 까먹고 가면 오늘도 하루를 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것까지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앞으로 한 2시간여 남아 있습니다만은 2시간여 정도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물러갈 것인지 다시 올 것인지 아니면 오늘 어쨌든 마무리할 것인지가 판결 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향후 한 2시간 안에 공수처의 어떤 향후 스텝에 대한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입니다. 자, 지금 관저 건물 앞에 검은색 차량들이 다수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관저를 경호하는 경호 인력의 모습도 언뜻 비쳤습니다. 저곳이 이제 과거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활용됐고 현재는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관저로 개조된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이고요. 아직 저 건물 안까지 공수처의 체포팀이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관저 인근으로 이 화면을 확대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직 관저 바로 근처에 공수처의 체포팀이 포착되진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공수처는 물러서라. 지금 뭐 여당의 이 두 분 패널들께서는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물러설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비상계엄이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3일 이제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인데 과거에 김석기 통진당 그 의원이 모의입니다. 모의. 실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 모의해갖고 정당이 해산돼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헌
문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엄을 실행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하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을 또 이제 진압하고 그런 것들이 12월 3일 한 달 지났는데 버젓이 저렇게 관저에서 편지도 쓰고 체포영장에도 불응한다라는 것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래서 저는 예우를 너무 많이 해준 것도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범죄자, 내란 수괴자로 해서 뭐 최고형인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을 하자는 게 아니라 수사, 즉 신병을 확보해서 더 이상 2차, 3차의 그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거죠. 그리고 국격 훼손 자꾸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저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폭락했죠. 환율 1,500원으로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저게 국격 훼손을 본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런 리스크는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리스크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주셨지만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그것이 리스크는 이제 이 사람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신명 계엄. 확보. 네. 예. 자, 야당에서는 물러서지 마라. 아무래도 공수처를 향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고 일단 여당에서는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 라는 입장을 지금 계속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양가적인 입장 모두 다 현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양쪽 모두 다 이것이 불필요한 어떤 물리적인 충돌과 불필요한 어떤 소란 내지 불필요한 또 하나의 어떤 문제거리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은 어떤 국민이든 다 한 가지 매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김용태 의원님께서 보수적인 어떤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마음도 공수처가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 분열,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라는 지적 주셨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그 말은 굉장히 여당의 어떤 젊은 소신파 김용태 의원님의 발언인데 공수처를 향한 어떤 엄중한 메시지일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공평한 네. 또 형평성에 맞고 또 절차적 정당성에 합당한 그런 길을 가주십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서부지법에서 영장 받은 것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뭐 편법이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당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선택보다는 실제적으로 중앙지법으로부터 제대로 된 실질적인 영장 판사로부터 물론 서부지법의 판사가 제대로 된 판사가 아니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정도의 길을 통해서 이 과정을 집행하는 것이 네네. 나중에라도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측이 말하자면 편파적으로 위압적으로 어떤 이 일이 범해졌다라고 하는 저항에 대하여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로 느껴지고요. 아마 이런 문제가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원인 무효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수사 과정이 아무리 투명하고 잘 됐다 하더라도 체포 과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이런 판결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또 공수처가 공히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